조비 에이비에이션에 대한 최신 소식들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일본 오사카에서 공개 비행을 했다는 소식이랑 또 여러 파트너십 관련 내용들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운영 역량이랑 또 글로벌 파트너십 이 두 가지를 딱 갖추고 상업화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오사카 공개 비행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오사카 비행 소식인데요. 10월 1일부터 13일 사이에 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조비 기체가 비행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번 오사카 비행이 유독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전하고 뭐가 달랐던 건가요? 아,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전에도 비행은 했죠. 했는데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만 모아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소수만 볼 수 있게 제한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 오사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음, 3일 동안 9번이나 비행을 했고요. 그것도 수많은 일반 대중 앞에서요. 조비의 주력 기체, 그 5인승 S4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조용하게 나는지를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준 첫 대규모 공개 행사였다는 거.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쇼케이스 같은 거죠. 진짜 꽤 빡빡했겠네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 운영 능력을 테스트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영상 보니까 유독 물 위에서 비행하는 장면이 많던데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땅 위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모든 비행이 그 바다 위, 그러니까 물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 위 비행은 바람이라던가 예측 못한 변수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 쉽게 하기 어렵죠. 조비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리나 근처에서 물 위 비행 경험은 계속 쌓아왔어요. 근데 이걸 오사카에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는 건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기체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 자신 있다. 이거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아,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군요. 근데 입이 튀어나오면 진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소음 문제잖아요. 헬리콥터처럼 시끄러울까 봐 걱정하는데 오사카에서 직접 본 분들 반응은 어땠다고 나와 있나요? 기체 아래에 있어도 모자가 안 날아갈 정도였다. 뭐 이런 재밌는 표현도 있던데요. 네네. 그게 이번 시연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EBTOL 로터 소음이나 그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 하강풍이라고 하죠. 이걸 되게 걱정했는데 현장 반응은 한결같이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 이런 거였어요. 심지어 이착륙할 때 기체 바로 아래에 있어도 모자가 벗겨지거나 뭐 강한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증언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헬리콥터의 그 두두두 하는 소리랑 막 센 바람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 달랐다는 거죠. 이게 그냥 승객 편하다 이걸 넘어서서 도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 문제랑 직결되거든요. 소음 규제라던가 주민 민원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 셈이에요. 와, 진짜 인상적이네요. 영상만 봐서는 그 조용함을 잘 모르겠다니 저도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네요. 이런 놀라운 성능은 역시 조비만의 기술력 덕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뛰어난 정숙성하고 안정성은 조비가 자체 개발한 여러 특허 기술, 특히 그 로터 시스템 설계 덕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비가 부품 설계부터 제작, 테스트, 인증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직 통합, vertically integrated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품 사다가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들고 최적화했기 때문에 이런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경쟁사들하고 조비를 딱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예요. 아, 기술 자체도 그렇지만 이번 오사카 행사에서는 실제 운영 능력까지 같이 보여줬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비행기만 띄운 게 아니라 충전하는 시설까지 미리 다 준비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현지에 이미 GX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또 파트너사인 토요타 시설에도 충전 설비가 있다. 이건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단순 비행 능력 자랑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하려면 필요한 지상 지원 시스템, 특히 충전 인프라까지 딱 갖추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거는 상업 운항 준비가 정말 상당히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조비가 이런 성과들을 막 엄청 포장하거나 시끄럽게 홍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참 독특해요. 보통 이런 큰 행사하면 막 보도자료 뿌리고 홍보 엄청 할 것 같은데 조비는 되게 조용히 넘어가는 느낌? 왜 그런 걸까요? 혹시 뭐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신감 부족이라기보다는요, 조비의 좀 독특한 기업 문화 그리고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꾸준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준다 약간 이런 스타일을 유지해왔거든요. 과장된 약속보다는 실제 성과로 신뢰를 쌓겠다 이런 거죠. 또 아직 완전한 상호 문항 인증, 그 타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받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공개적인 활동이나 홍보에 좀 신중한 면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번 오사카 비행은 그 자체로 우리는 상업 서비스 시작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왔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이랑 경쟁사들한테 던진 셈입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거죠. 아, 묵묵히 실력 쌓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여주는 스타일. 약간 고수 느낌인데요. 신뢰가 가네요. 자, 그럼 이제 기체 자체 성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에어 택시를 실제로 어떻게 잘 굴릴 거냐, 운영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중요한 파트너사, 블레이드 얘기가 나오네요. 최근에 미국 라이더컵 골프 대회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조비의 상업화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블레이드가 최근에 미국에서 열린 라이더컵 골프 대회 때요. 역사상 단일 행사에서 가장 많은 승객, 이게 수천 명 규모래요. 이 승객을 헬리콥터로 실어 나른 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다 이걸 넘어서는 게요. 이 행사에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VIP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안 요구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대규모 항공 운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건 블레이드가 진짜 고도의 운영 능력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팀이라는 걸 딱 증명한 거죠. 백악관에서도 정말 짜릿한 날이었다고 극찬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대통령까지 온 국가적인 행사에서 그런 대규모 운송을 완벽하게 해냈다니 글레이드의 운영 능력은 정말 의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존 헬리콥터 운영 경험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체인 조비의 eVTOL 운영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혹시 좀 너무 좋게만 보는 건 아닌지,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바로 적용이 될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물론 기존 헬리콥터하고 eVTOL은 기체 특성이나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블레이드가 가진 고강도, 고밀도 항공 운영 노하우 자체에 있어요. 수많은 승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옮기려면 예약 시스템, 지상 인력 관리, 관제 통신, 스케줄 관리, 비상 상황 대응 이런 복잡한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이걸 이미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검증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조비는 어떠냐? 이미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서 파트 135, 그러니까 소형 항공 운송 사업 자격을 받았고요.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면서 비행 데이터랑 운영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왔어요. 여기에 블레이드의 실전 경험이 딱 더해지면 기체만 eVTOL로 바뀔 뿐이지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이나 노하우는 상당 부분 공유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eVTOL 특성에 맞게 좀 고치고 최적화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속도랑 안정성으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비는 최고의 비행기를 만들고 블레이드는 그 비행기를 가장 잘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이드의 경험이라는 게 단순히 헬기 조종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항공 운송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게 보니까 조비의 기술력이랑 블레이드의 운영 능력이 만나면 진짜 강력한 시너지가 나겠네요. 그런데 조비의 든든한 파트너가 블레이드만 있는 게 아니죠. 일본의 거대 자동차 기업 토요타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투자자 관계 이상으로 아주 깊어 보이던데요. 자료에 에어로 토요타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이건 또 뭔가요? 네, 토요타와의 관계는 조비의 또 다른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토요타는 조비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핵심 파트너로서 그냥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생산 기술 지원 같은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 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토요타가 미소라 스카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고급 항공 모빌리티 브랜드를 일본에서 런칭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헬리콥터 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개인 제트기나 고급 헬기 같은 걸 다 포함해서 프라이빗 모빌리티 컨시어지 서비스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최고급 시장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 미소라 스카이 브랜드 런칭 행사장 한가운데 조비의 S4 기체 실물 크기 모형이 떡하니 전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와, 토요타가 자체적으로 한국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런칭 행사 제일 중요한 자리에 조비 기체 모형이 있었다고요? 이야, 이건 정말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거의 뭐 한 가족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보고 가족적 파트너십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토요타가 조비를 그냥 투자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 미래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토요타가 약속했던 총 5억 달러 투자 중에서 아직 안 들어온 2억 5천만 달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도 이런 깊은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앞으로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그리고 조비, 이 세 회사의 삼각편대 협력이 본격화될 텐데요. 이거는 노선 개발, 이착륙장 짓는 거, 지상교통이랑 연결하는 거, 그리고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 정말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타의 대량 생산 노하우랑 자본력, ANA의 항공 운영 경험, 조비의 기술력이 다 합쳐지는 거죠. 토요타의 생산 능력, 브랜드 파워, ANA의 한국 네트워크, 운영 경험, 거기다 조비의 혁신 기술까지. 이건 진짜 거의 어벤져스급 조합인데요. 다른 경쟁사들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되겠어요. 자, 그럼 오사카에서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강력한 파트너십도 확인하고 그 다음 조비는 뭐랄까요? 미국 본토에서도 곧 공개 비행이 있다면서요? 네,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바로 이어집니다. 오사카 비행 직후인 10월 4일부터 5일까지요. 조비 본거지이자 주요 개발 시설이 있는 캘리포니아 살리나스에서 국제 에어쇼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가해요. 여기서도 오사카에서처럼 일반 관중들 앞에서 S4 기체 실제 비행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사카 성공을 발판 삼아서 이제 안방인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기술력이랑 상업화 준비 상태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겠죠. 아마 조비는 이렇게 연달아 공개 비행을 하면서 우리는 상용화의 핵심 과제들을 다 풀었다. 이런 자신감을 시장에 더 강하게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오사카에 이어서 살리나스까지 아시아랑 북미 양쪽에서 연달아 대중 시연을 하는군요. 내년 2025년 상반기에는 중동 두바이에서 실제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상업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라니 정말 글로벌 리더십을 확실히 잡겠다는 야심찬 행보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움직임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소식들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조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나 실험실 안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 실제 상업 서비스를 정말 코앞에 둔 현실적인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오사카와 살리나스에서 연달아 한 공개 비행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특히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정숙성과 안정성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동시에 블레이드와의 협력으로 복잡한 항공 운영 능력을 이미 확보했고 토요타와 ANA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통해서 자본, 생산, 시장 접근성까지 다 갖춘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 두바이에서 돈 받고 승객 태우기 시작하겠다는 계획은 얘네 상업화 시간표가 더 이상 그냥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계에 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비는 지금 eVTOL 상업화 경쟁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를 쥐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의 최근 행보를 쭉 따라가 보니까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미래도시 항공 모빌리티가 정말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온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 또 조비라는 회사가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오사카 공개 비행으로 기술적 우려를 잠재우고 블레이드와의 협력으로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토요타, ANA 연합으로 시장 진입 장벽까지 낮추는 정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살리나스와 두바이로 이뤄지는 로드맵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도 조비가 eVTOL 상용화 경쟁에서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인상적인 건 단순히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 생산에 내놓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 파트너십, 규제 문제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기술 스타트업들이 흔히 겪는다는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를 성공적으로 건너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정숙성이라는 가치를 일찌감치 확보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증명한 것은 앞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표준을 먼저 차지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조비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잘 통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요. 만약에요, 조비의 S4 같은 아주 조용하고 빠른 에어택시가 정말 우리 도시 하늘을 매일같이 날아다니는 시대가 온다면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 외에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좀 고민하고 합의해야 할 과제는 과연 뭘까요? 혹시 새로운 하늘길 교통법규 같은 걸까요? 아니면 도심 곳곳에 생겨날 이착륙장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하고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한 번쯤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한 정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